절대전략 세워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투자의 최고 적은 비관주의. 네. 그동안에도 시장 하락하는 가운데도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여러 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시네요. 네.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계속, 수익이 났고 장이 좋을 때는 늘 모든 게 될 것 같아서 이것저것 또 매매하면서도 돈은 벌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장이 내려가면 또 번 것을 또 토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계속 매매하면서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런데 몇 년이란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몇 년 뒤를 보고 하는데 몇 년 뒤가 지겹고 오래 걸리고 언제 올까 몇 년 뒤가.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사고 팔고 보다 보면 몇 년이 금방 갑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한테는 전후 투자자 특히 세월이 금방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내가 그거 사놓고 안 팔았어 얼마인데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현금을 갖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팔아놓고 장이 바닥에서 내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사야지 이렇게 하시면 사실은 이제 주가가 빠져서 사야 될 때가 되는데 현금으로 그러면 계속 더 빠질 것 같고 시장에 나쁜 비관적인 얘기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살 수가 없고 결국은 더 내려가야지. 그러면 더 안전할 때 사야지. 이렇게 계속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계속 부정적인 마인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려가면 더 내려갈까 불안하고요. 올라가도 또 다시 또 내려가지 않을까 불안하고 결국은 맞출 수 없는 것을 계속 부정적인 마인드만 계속 생각을 계속 하면서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늘 사고 팔 수밖에 없거든요.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실제로 손실이 더 커지고 이런 장은 당연히 오는 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0포인트에서 3300이나 갔는데 60%는 올랐는데 한 20%는 빠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실패 없는 1등주 같은 경우도 아무리 좋은 주식도 미국의 최고의 주식도 그렇고요. 빅테크 기업도 그렇고요. 고점 대비 몇 배씩 오르면 당연히 20, 30%는 빠지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빠지면 그동안 실적 좋고 빅테크 기업들이 워낙 좋게 보다가 이제는 빠지니까 모두 안 좋다 그럽니다. 금리 인상 때문에 금리 상승 때문에 안 좋고 또 무슨 대주주가 그래서 안 좋고 계속 그런데 실제로는 기업은 계속 앞으로도 성장할 거거든요. 그러면 긍정이 오히려 기회인데 오히려 그것을 비관주의에 쌓여 있으면 기회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비관주의는 투자의 최고적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비관도 절대로 사지 말고 주식은 결국 실적이다. 실적이 좋은 기업을 찾아서 기회가 오면 더 산다든지 아니면 보유하면 되죠. 평가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늘 긍정적으로 공부도 하고 실적 좋은 종목을 찾으면 가지고 있고 평가손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늘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수익, 손실을 결정짓기까지는 계좌에 좀 마이너스로 잡히더라도 그걸 좀 감내하는 그런 시간들을 늘 지나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오늘 장에서의 체크 포인트들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바뀌고 있는데 어떤 점 주목하셨어요? 네, 요즘 이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죠. 오늘 또 뭐 이라크와 해서 뭐 송유관 폭발해서 또 장중에 그렇고 또 금리는 미국 금리는 국채 10년물 금리는 국채는 1.89까지 올라가고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올해 미국 국채 금리는 10년물 2.3%까지는 올라간다. 아직까지 악재가 다 반영된 거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관련된 것은 지금 1.89는 이제 2% 올라가면 또 2% 또 돌파했다고 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2% 이상 올라갔을 때 좀 더 완화되면서 한 2.3%가 올해 최고일 걸로 저는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늘 금리에 대한 노이즈가 계속 발생될 거로 보이고 지금 1.89 장중에 또 올라가는데 또 이제 우리는 빨리 반영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금리와 유가 급등세를 계속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되 그런데 실제로 위험자산 축소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서는 금리 급등하고 유가 급등하고 물가가 오래 지속되면 경기도 나빠질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주식을 좀 축소하는 거죠. 많이 올랐으니까 팔고 싶은 욕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위험자산 축소는 뭐 해도 상관없지만 하더라도 미래 실적이 확실한 것은 오히려 축소를 안 하고 보유하는 게 좋고요. 지금까지
기업의 빅테크 기업들은 끊없이 올랐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은 조정은 받지만 그래서 그렇다 보고요. 지금은 또 시장에서 이렇게 수급을 보면 요즘은 이제 수급도 모멘텀이 없고 수급 모멘텀도 없고 실적 모멘텀도 없고요. 어떤 경기의 모멘텀도 약화됐고 그러니까 어떤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면 조그만 거래량으로도 조금만 누군가 팔면 내려갑니다. 종목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근데 현재 보면 외국인들은 275는 샀는데요. 특별하게 많이 팔진 않아요. 기관은 이제 계속 팔다가 또 다시 간망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은 간망하고 있거든요. 그 상태니까 간망세가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 대형주를 시세 체크를 이렇게 하면 시세 체크를 해보면 시가총액 상위 중 반도체가 별로 안 빠지고 있으면 괜찮아요. 빅테크 기업들인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것은 좀 많이 빠졌었죠. 그래도 이제는 30불 이상 카카오 같은 건 40불 이상 빠졌기 때문에 고점 대비 거의 다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대형주 시세 체크를 보면서 어디서 반전할지를 꼭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리 장이 나쁘고 위기가 오더라도 결국은 이기는 것은 구조적 성장하는 수혜주들입니다. 구조적 성장 수혜주는 시장이 빠질 때 아무리 우량주도 같이 안 빠지는 게 아니라 같이 빠지거든요. 그럴 때가 기회인 거죠. 그래서 구조적 성장하는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조정받으면 반드시 비중을 확대한다는 많이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성공 포인트다 이렇게 보고요. 구조적 성장 수혜주는 삼성 SDI라든지 빅테크 기업, 이제는 카카오도 강력히 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구조적 성장하죠. 카카오도 여러 가지 악재 내려오니까 모든 게 악재죠. 하지만 결국 이 기업은 4차 산업 수혜로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40% 이상 빠진 상태에서 이제는 기술적으로도 완벽히 거의 다 빠졌다. 장기적으로도 보면 78,000원이 가장 저점인데요. 거의 다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강력히 매수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빅테크 기업의 시세를 체크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이후도 계속 성공한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장에서 어떤 점을 봐야 될까요? 지금은 가장 지난주 금요일 일봉 차트가 무너지면서 지난 금요일 날 시세가 무너졌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주봉으로 이번 주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박스권 하단을 평균 하단을 다 붕괴해 버렸거든요. 그게 2,950 정도인데 다 붕괴해 버려서 이제는 내려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 걸로 보여요. 주봉상으로 만약에 펀더멘털적으로 보면 거의 2,680 정도 되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일봉 차트가 오늘 양봉이 이렇게 떴기 때문에 윗골에 달고 그래도 그래서 이 근처 2,780 정도 추가 하락한더라도 2,780에서는 돌릴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박스권 하단은 붕괴됐다고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이 이제는 반전을 노리는 그런 걸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지수로 반전은 주봉상으로는 다음 주에 아마 반전이 주후반부터 시작될 걸로 보이는데요. 저는 1월 초부터는 4주 마지막 주 이제 다음 주 하순 주간부터 반전할 걸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 주 이제 26일 이후부터는 우상향 크진 않지만 강하진 우상향 장세를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봉상으로 시세 체크를 바닥 여부를 파동상으로 체크를 꼭 하셔야 된다. 보면 거의 다 하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강력히 양봉이 한 번만 더 넣으면 반전한다 이렇게 보고 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즈음에 1월 26일 그 즈음에 그 다음날 27일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이제는 이제 금요일 날 청약 대금이 환불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 27일 날 LG 엔솔 상장 따상 갈 거로, 그 다음날 이틀도 상한가 갈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의 배터리 LG화학이 세계에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배터리 주식의 수혜가 외국인들한테 주목을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국내 전체 지수도 올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배터리가 세계에서 투자자 알려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긍정적으로 우리 시장을 좀 바라보고, 전기차 배터리 수혜주를 이제는 집중 공략할 수 있는 가격 메리트, 펀더멘털 메리트, 믿을 수 있는 우리나라 산업은 지금은 2차 전지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따상 예상하시는군요. 그러면 시총이 183조인데 많은 분들이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다음 주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배터리주 LG 엔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이제는 지난번에 제가 1월 초부터 배터리 세를 좀 보시라 그랬습니다. 부품 소재가 아니라. 그래서 SDI와 SK 이노베이션이 잘 올라갔고요. LG화학은 이제는 배터리 종목에서 빼버려야 되죠. LG 엔솔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SDI, SK 이노베이션, 다음 주 상장되면 LG 엔솔부터 해서 이 전체적으로 배터리 수혜주를 이제는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지난주간 계속 세일 업체를 보라 그랬는데 이제는 전체 부품과 소재까지 같이 보셔야 된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음 주 중반 이후부터는 전체에서 수혜가 될 걸로 보이고, 그래도 오래 믿을 수 있는 것은 이쪽 분야다. 이렇게 지금 전기차가 없어서 못 사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전기차, 배터리 섹터 강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실적이 기반이 되는 종목으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보자라는 의견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토마토 전략실에서 공지를 해드렸던 오늘 김민준 전문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일정이 좀 변경이 돼서요. 나후 중에 또 다시 공개 방송 있을 때 좀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좀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공모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공모 마무리를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3분 정도 남았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좀 엇비슷하게 경쟁률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례 경쟁률은 150대 1 정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개별 종목이 궁금하시면은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함께 해주세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